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푸드비즈니스의 문정훈 교수입니다. 올해도 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올 발표를 위해서 저희 서울대학교 푸드비즈니스랩에서 1년 동안 연구한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가지고 왔고요. 오늘 이 내용의 발표는 저는 발표만 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랩에서 함께 연구하는 저희 대학원생들, 연구원들이 함께 연구한 그 결과를 저는 발표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동민 교수, 그다음에 엄아람, 김나영, 손재희, 이현진, 조성환, 한유찬, 그다음에 김경희, 김형준, 그다음에 서민지, 송현주, 이 연구원들이 다 연구한 결과라는 것을 꼭 먼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저희가 함에 있어서 트렌드를 예측함에 있어서 저희가 선언적으로 저만의 인사이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이는 이 연구의 진행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서베이, 특히 섭취에 관련된 데이터가 굉장히 저희들이 이번 푸드 트렌드 2024에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오픈 서베이에서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셨고 함께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 연구라고 하는 것은 재현 가능해야 되는데 이 재현 가능하는 것은 결국은 이 데이터를 만약 누군가가 다시 쓰신다면 저희가 연구했던 거랑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의 소스를 명확히 이제 밝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소비자 패널 데이터로서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쓰고 있는 것이 엠브레인에 있어서의 2만 명의 우리나라의 소비자 패널들이 구매한 그 데이터들, 특히 이제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편의점에 관련된 분석을 이 데이터 엠브레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강의하셨던 민텔 같은 경우는 그 유일하게 신제품과 관련된 이 데이터를 아주 빅데이터로 굉장히 DB를 잘 구축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외식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외식 메뉴와 관련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신용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의 제공을 받아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통계청, 그리고 우리 AT의 식품산업통계정보,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을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1년 동안 저희들이 연구를 하면서 2024년도에 무엇이 이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측을 했는데요. 첫 번째 챕터로서 저희가 연구를 한 것이 뭐냐면, 한국인들이 지난 4년간, 즉 코로나 이전부터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했던 그 시기 2년을 거치고 2023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이에 한국인들의 식습관이라거나 식문화라거나 섭취라거나 하는 것이 어떻게 무엇이 변했는지를 저희들이 보기 위해서 한국의 일상식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 흥미롭게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간편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간편식 시장은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상승하는 국면도 있고 다시 하강하는 국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새로운 기회는 어디에 있다고 봤냐면 헬스 앤 웰니스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간편식이 이제 틈새가 열리고 있다. 그 틈새가 무엇이고 그 틈새 안에서 간편식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찾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가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면 시장이 앞으로 핫하게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 계열 중에서 밥도 있고 빵도 있고 면도 있는데, 이 식품 제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면 시장이 우리 소비자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영역 중에서 하나고, 하지만 면을 먹자고 하니 면에는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들어옴으로써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내 취향에 맞게,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먹는 이런 문화가 확산이 되면서 이 대체 소재 면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예측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소재가 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피하려고 하는 이 탄수화물 시장, 그리고 뭐 과자라거나 이 스낵이라거나 디저트 시장이 정말 감소하고 있을까? 그 중에서 일부는 감소해도 성장하고 있는 품목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찾으려고 한 챕터가 네 번째 챕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식품 외식 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는데 뭐 주류도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큰 카테고리로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것은 음료 시장이었습니다. 이 음료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가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40대, 50대 여성들이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섯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주류 시장이 되겠습니다. 주류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불황에 빠져 있고 후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장하고 있는 품목들이 무엇인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도권 4050 주부들의 신선식품 관련된 구매 행동 챕터까지 총 7개를 저희들이 올 한 해 동안 연구를 해서 2024년, 2025년, 6년까지를 예측하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벌써 7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총 150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국인의 일상식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오픈 서베이의 섭취 데이터를 가지고 했고요. 크게는 코로나 이전, 프레라고 되어 있는 것이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의 그 섭취 행동들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와 코로나 초기, 코로나 후기, 그리고 코로나를 벗어난 2022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섭취 행동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상식으로 가장 많이 먹는, 그러니까 반찬류는 제외했습니다. 메인 디시로서 가장 많이 먹는 카테고리들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위가 밥이었고요. 공깃밥을 위시하는데 밥이었고, 두 번째가 국탕류, 그리고 찌개류, 라면류, 샐러드. 정말 샐러드가 많이 올라왔죠. 여기까지가 탑 5입니다. 이어서 스케일이 좀 바뀌는데 볶음밥, 김밥, 치킨, 돈육구이 이 순서로 와서 양념 우육이라고 이제 불고기 갈비가 되겠습니다. 이 양념 우육 6까지가 탑 20가 되겠습니다. 이 탑 20의 이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 이후 우리의 섭취 행동이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를 보려고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섭취하는 방식은 크게 현대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직접 신선 재료를 구매를 해서 직접 조리하는 거. 두 번째가 간편식으로 내가 구매를 해서 간편하게 데펴 먹거나 익히는 정도. 세 번째, 배달을 해서 먹는 것. 네 번째, 아예 바깥으로 나가서 외식을 하는 것. 이것이 이 20가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메인 디시 20가지의 구성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더라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라면 같은 경우에 당연히 간편식 형태로 가장 많이 먹고 있을 거고요. 찌개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64% 정도 직접 조리를 해 먹고 간편식이라거나 배달 같은 경우에는 5% 4%밖에 되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신선 재료를 사서 내가 집에서 간단하게 샐러드를 만들어 먹는 게 31%, 그리고 간편식의 형태로 편의점이라거나 온라인이라거나 주문을 해서 먹는 게 14%, 배달시켜 먹는 게 9%고 의외로 실제 샐러드 전문점이라거나 이런데 이제 카페라거나 이런데 가서 다른 로케이션에 가서 내가 먹는 것이 무려 43%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만두 같은 경우는 간편식이 47%로 가장 이제 많고요. 그리고 가스류를 봐주십시오. 오늘 이제 가스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릴 텐데요. 뭐 돈가스라거나 생선가스라거나 이런 것들이 될 텐데 뭐 당연히 예상이 되시겠지만 직접 조리의 비중은 6%밖에 되지 않고 간편식이 의외로 1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달이 17%고 돈가스는 역시 기름이 많이 튀기고 하기 때문에 외식 업체에 가서 가장 많이 먹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던지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이것이 바뀌지 않았을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간편식에 더 기회가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배달에 더 기회가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직접 신선 재료를 구매해서 직접 조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 신선식품 쪽에서 더 기회가 있는 메뉴 쪽은 어떤 것일까를 이제 분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분석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증가, 그다음에 유지, 감소. 저기 프레와 포스트라고 돼 있죠. 즉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식습관 대비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현재라고 하면 2022년부터 2023년 상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식문화가 뭐가 바뀌었는지를 봤더니 덮밥이라거나 보시다시피 빵류가 전반적으로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리고 구이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는데 다만 아래에 보시면 생선구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감소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가 생선구이를 먹는 문화는 그것이 간편식이든 무엇이든 다 봤을 때 많이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탕찌개류를 보시겠습니다. 이 탑 20 중에서 국탕류는 전부 다 섭취가 감소하였습니다. 밥류 같은 경우에는 비빔밥이나 볶음밥은 내려갔죠. 분식류도 의외로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 이후에 섭취가 감소를 했죠. 떡볶이라거나 만두류라거나. 그리고 가스류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샐러드도 많이 이제 성장을 했죠.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지시겠죠.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직접 조리라거나 내가 간편식에 있어서는 그 비중이 어떻게 변했을까? 그리고 배달과 외식.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으로 봐주십시오. 외식은 성장하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탑 20 항목에 있어서 외식 쪽이 코로나 이전 대비 포스트 코로나의 외식이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그 전보다도 외식에서 섭취는 확연히 줄었다. 그럼 그게 어디로 넘어갔을까? 배달로 넘어간 거죠. 하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배달의 성장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이전만큼 우리가 이 외식 업체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아직 코로나 이전만큼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간편식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네 가지의 섭취 방식이 이 네 가지 모두 다 증가한 건 없었습니다만 세 가지가 증가한 것이 소위 말하는 대세 메뉴가 되겠죠. 보시게 되면 덮밥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다. 외식으로 먹는 것 이외에는 전부 다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빵 중에서 식사빵, 달콤한 빵이 아닌 식사 대용으로 먹는 베이글이라거나 이러한 것들, 식사빵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2019년 대비 성장을 많이 했다. 그리고 가스류도 성장을 많이 했다. 집에서는 하지만 조리를 하지 않는다. 외식마저도 가스류가 성장을 했다. 그리고 샐러드가 지금 대세 아이템으로 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흥미로운 몇 가지를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요. 김밥을 좀 봤습니다. 김밥을 우리가 어떻게 섭취하는지를 봤는데 김밥 가장 좌측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외식 업체에서 먹거나 직접 말아 먹는 경우도 있겠죠. 편의점에서 먹는 경우를 봤더니 한 7, 8%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삼각김밥으로 가게 되면 거의 70% 정도가 편의점에서 구매 먹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조금만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안쪽이 코로나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원 두 개가 코로나 전기, 코로나 후기 가장 바깥이 현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래프 두 개를 보시면 편의점에서 먹는 비중이 물론 좀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드라마틱하게 사실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삼각김밥이나 이 편의점 김밥은 주로 아침 식사 때 먹었는데 노란색, 그다음에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점심 때 주로 먹는다는 걸로 지금 데이터가 나옵니다. 많이 늘었죠. 28%였다가 42%, 32%에서 43%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의점에서
젊은 사람들이 점심시간에 저렴한 김밥이나 삼각김밥을 중심으로 점심을 때우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변화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덮밥류를 봤습니다. 덮밥류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비교적 이제 성장을 한 부분인데요. 아까 보셨죠, 데이터. 근데 거기에서 덮밥에는 종류가 많이 있죠. 뭐 불고기 덮밥도 있고 지역 덮밥도 있고. 근데 일본식 그 돈부리라고 하는 일본식 덮밥의 비중을 봤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어디서 많이 늘리고 있는지를 이제 봤더니 덮밥은 기본적으로 20대가 많이 먹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었죠. 그런데 이들이 많이 먹는 것은 물론 한국식 덮밥도 많이 먹지만 일식 덮밥의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햄버거를 좀 봤습니다.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 시기로 넘어왔을 때는 성장을 했는데 코로나에서 코로나를 마치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로 왔을 때는 성장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보이죠. 그런데 치킨버거를 봤더니 치킨버거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치킨버거는 성장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걸 늘리는지 봤더니 의외로 20대는 치킨버거를 성장시키지 않고 있는 섭취 횟수가 늘지 않는데 오히려 30대라거나 40대를 중심으로 치킨버거를 많이 먹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강연을 하면서 20대, 특히 2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X세대인데 X세대가 기억하고 있는 Y세대가 기억하고 있는 20대 남성이 아닙니다. 지금 20대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0대 남자들이랑은 굉장히 달라서 저희가 만약 푸드 트렌드 2025를 다시 내년에 연구하게 된다면 이 20대 남성 자체를 조금 소비 성향을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치킨버거를 20대들이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런 튀김류 자체를 20대 남성들은 먹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양돈 쪽에 있어서 문제 중에 하나가 심하게 말할 때는 전 세계의 삼겹살의 절반을 우리나라가 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삼겹살을 많이 먹는데 삼겹살이 드디어 남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을까? 생산이 과잉된 것도 있겠지만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20대 남성이 삼겹살을 안 먹습니다.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술도 안 먹습니다. 20대 남성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분석해봤던 20대 남성들이 뭐 먹냐면요, 단백질 음료 마시고 그리고 그 닭가슴살 먹고 그리고 제로 콜라 마시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알던 20대 남성이랑은 지금 20대 남성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룹을 쪼개봤습니다. 자녀가 있는 집과 자녀가 없는 집을 봤는데 자녀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돈육의 섭취 횟수가 빈도가 줄고 있고 자녀가 있는 쪽 같은 경우 없는 쪽 같은 경우에는 섭취가 늡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직장에 다시 이제 나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문화별 문화권별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식의 섭취, 양식의 섭취, 중식과 일식 섭취를 봤더니 놀랍게도 한식에 대한 섭취는 전반적으로 2019년부터 꾸준히 감소를 하더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양식 증가하고 있고 일식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식은 왔다 갔다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봤더니 이름을 제가 좀 재밌게 붙였습니다만 20대 초반들, 20대 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를 사회초년층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 주, 노, 초, 파 이렇게 보시면 나이가 또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보시면 한식은 전반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섭취 횟수 자체가 굉장히 낮은 쪽이 20대, 30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더 줄이고 있고요. 양식을 보시게 되면 그 20대, 30대들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섭취 빈도 자체가 굉장히 높고 그것도 최근 들어서 더 느리고 있습니다. 중식은 20대, 30대들이 선호를 하긴 하지만 더 느리진 않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의외로 일식에 대한 섭취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20, 30대들이 일식에 대한 선호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주류 쪽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하이볼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 주류와 그때 함께 먹는 메뉴도 주로 이쪽과 관련된 메뉴들을 많이 먹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한식, 중식, 한식, 양식, 중식, 일식을 세부 메뉴별로 이제 쪼개서 한번 이제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이 순간으로 왔을 때 한식에서 성장하고 있는 건 뭘까? 그 다음에 성장하지 않는 걸 뭘까라고 봤더니 밥류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성장하는 것들도 있었고 성장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뭐 딱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조금 간단한 레시피들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있고 복잡할수록 좀 덜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메뉴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조금 그 패턴들이 나오는데요. 국물이 적은 것들이 성장을 하고 국물 중심으로 먹는 것들이 감소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콩나물국을 제외하고는 콩나물국은 용도가 좀 다르죠. 제외하고는 매콤한 것 빼고는 국물의 섭취가 감소합니다. 왜 한식이 감소할까? 한식의 핵심은 여러 가지 국탕찌개류가 많은데 국탕찌개 섭취 자체를 우리가 줄이고 있구나. 그래서 한식의 섭취가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저희들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이는 소위 말하는 이 분식류라고 하는 것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한식 중에서도 육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육류는 증가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굽는 것들은 증가를 하고요. 뭔가 복잡한 조리를 해야 되거나 양념을 해서 오랫동안 뭐 삶거나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수산물류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다 감소했습니다. 섭취 빈도 기준으로 봤을 때 코로나 이전 대비 코로나를 지나면서 수산물에 대한 섭취 자체가 다 감소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빵류를 보시게 되면 식사 빵류, 샌드위치, 식빵, 햄버거가 이제 비교적 증가를 하고 있고 도넛, 피자 같은 경우가 이제 내려가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샐러드 올라가고 있고 파스타, 양식이 되겠습니다. 파스타 올라가고 있다. 중식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요. 일식 보시게 되면 샤브샤브나 회를 뺀 초밥이라거나 가스류라거나 우동류, 어묵탕 이러한 것들이 다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를 살짝 이제 바꿔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침 식사를 안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표를 보실 때는 이거 오픈 서베이 데이터인데요. 보시게 되면 아침 식사를 10,000명이 먹는다면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4,000명이 아침을 거른다는 얘기입니다. 10,000명 중에서 4,000명이 아침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고요. 중간에 있는 걸 보시게 되면 그 10,000명 중에서 1,320명은 식품이나 밥이나 이랑 씹는 것을 먹지 않고 그냥 그 마시는 음료, 커피라거나 뭐 우유라거나 이런 걸로 이제 때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제대로 챙겨 먹는 쪽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게 보이고 끼니를 거르는 빈도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살짝 증가한 정도인데 끼니를 음료로 때우는 것이 확연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사실은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를 세대별로 쪼개봤습니다. 20대들은 아침도 안 먹습니다. 보시면 20대들 10,000명이 먹으면 10,000명이 있으면 그중에서 7,000명은 아침을 안 먹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음료로 때우는 쪽은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들이 노란색으로 된 거 아침을 음료로 이제 때우고 있고요. 아침을 꼬박꼬박 드시는 분들이 여기 있는 55세에서 60세까지 분들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분들도 조금씩 줄이고 있고 다시 중앙으로 가셔서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 줄이는 만큼 마시는 걸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침을 먹지 않고 마시는 사람들은 뭘 마실까?
세대별로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2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았습니다. 20대 학생층 같은 경우는 뭐 주스라거나 뭐 두유라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었고, 직장인들 중심으로 봤을 때 아침에 커피를 많이 마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쪽 같은 경우에는 주스라거나 이런 걸 많이 이제 먹었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간편식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 서론 부분이 굉장히 긴데 이걸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움직이고 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과 건강기능식품을 같이 먹는 것은 별도다. 아무리 내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어도 밥은 식사는 식사이고 건기식은 건기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기식은 건기식대로 먹고 그리고 식사는 식사대로 먹는데 이 헬스 앤 웰니스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증가를 하면서 이 간편식들 중에서 나의 어떤 성향에 맞는 헬스 앤 웰니스 성향에 맞는 간편식들이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헬스 앤 웰니스가 뭐냐?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것이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상태를 웰니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건강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건강한 것. 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 같은 경우는 어떤 인식이냐면 사회에서의 뭐 빈곤층, 뭐 생산자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환경 문제라거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내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 나의 정신 세계와 내 주변, 지구까지도 함께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웰니스라고 하는 것에 함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헬스 앤 웰니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간편식이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뭐 그 근거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식사를 제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일상식을 먹고 싶어 하는데, 다만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학습된 것 중에서 뭐냐면 간편식이 굉장히 편리하다. 식품이 주는 여러 가지 가치들 중에서 뭐 맛이라는 것도 있고 가격, 건강 등등등이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익숙해지면 포기하기 굉장히 힘든 가치가 편의성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야 되는데 웰니스 해야 되는데 플러스 편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편식이 이 방향으로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로모니터에서 예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간편식의 방향이 첫 번째, 첨가물 프리, 베지테리언, 글루텐 프리, 오르게닉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건강에 관련된 요구가 증가할 것이다.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개별 식단에 대한 명쾌한 커뮤니케이션, 단백질이 단백질이 강화되었다, 당을 내가 저감했다 라고 하는 명쾌한 이런 개별 영양 성분에 대한 어떤 변화에 관련된 클레임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특히 저탄소 미래에는, 그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딜리버리, 우리나라에서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죠. 다섯 번째, 유명 레스토랑 음식을 집에서 간편식 형태로 먹는 거 이미 우리나라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4번, 5번은 이미 국내에서 구현되어 있고 1, 2, 3의 성향이 글로벌하게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헬스 앤 웰니스 간편식이란 뭐냐? 얘를 여기다 가지고 왔습니다. 일상식의 형태로 먹는데 간편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가 녹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과 관련된, 특히 영양과 관련된 클레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측에 있는 거 보시게 되면 동물복지이고 고단백이고 균형식단이고 글루텐 프리이다. 중간에 있는 이 그린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주로 통조림으로 많이 먹던 아주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이제 변모를 하면서 클레임 자체가 고단백이면서 비건이고 인공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클레임이 붙은 것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방금 건강 관련, 영양 관련, 지속 가능성 관련된 클레임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민텔을 통해서 그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간편식에 붙어 있는 영양, 헬스,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에
관련 등등등에 관련된 모든 이 클레임들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국내에 있는 간편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봤습니다. 먼저 강화에 관련된 게 되겠습니다. 강화 포지셔닝은 가장 그 좌측에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제품 출시가 또 신제품의 출시 수가 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있다. 뭔가를 강화했다. 영양 요소를 우리가 더 강화했다라는 것을 클레임을 달고 나온 간편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뭐가 제일 증가하냐? 봤더니 바로 단백질이 우리가 강화했다는 것이 가장 많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나온 것들이 한 30% 정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를 우리는 저감시켰다, 낮췄다, 제거했다라는 걸 봤더니 이것도 비교적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 클레임들을 신제품들에 붙어 있는 클레임들을 이제 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칼로리를 저감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간편식의 성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지감 저감했어, 나트륨 저감했어. 의외로 당 저감이랑 탄수화물 저감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조사는 실제 국내에서 출시되어서 일반 유통사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 제품들 그 신제품을 전수 민텔, DB에서 저희들이 뽑아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맞춤 균형, 밸런스에 관련된 게 되겠는데요. 역시 성장세를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풀무원, 그다음에 중견기업으로인 지금 이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인 아티스트 같은 경우에 이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는 식품 첨가물 없음, non-GMO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식품 첨가물 없음 쪽을 좀 보겠습니다. 식품 첨가물 없음 쪽에서 뭐가 지금 어떤 첨가물을 가장 많이 우리가 넣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인공 착향료를 첨가하지 않았다라고는 클레임이 붙어 있는 신제품들이 가장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것들 보시다시피 제품이 계속 더 많이 출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패키지 관련된 것들, 친환경 패키지, 그 다음에 그 리사이클 가능한 패키지, 그다음에 FSG 인증 이러한 것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복지, 그다음에 친환경인데요. 다만 국내에서 출시되고 있는 간편식의 이 대부분 동물복지의 대부분은 사실은 수산물에 관련된 인증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사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제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헬스앤웰니스 9개사의 제품들이고 그리팅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품들이 출시됐는지 저희들이 그 조사를 2023년 초에 저희들이 한번 했었습니다. 봤더니 전수를 조사했더니 이런 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면 지중해식을 지금 표방하고 있는 데가 가장 그 가격이 좋은 것으로 좋다고 하는 것은 프리미엄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고 보시다시피 지금 클레임별로 가격이 서로 상이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비자들은 현재 대한민국 소비자는 뭘 원할까? 이 중에서 나트륨 저감을 원할까? 단백질 강화를 원할까? 아니면 그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걸 원할까?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순위가 나왔습니다. 20대들, 30대들은 전반적으로 강화에 관심이 많고 특히 단백질 강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비타민과 식이섬유고요. 그다음에 40, 50, 60으로 넘어가게 되면 강화에 대한 관심보다는 좀 더 내추럴한 것들, 무농약이라거나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진 걸로 나왔는데 조금 더 쪼개서 보겠습니다. 남성을 보겠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역시 20대, 30대들은 전부 다 단백질 강화에 굉장히 많은 선호를 보였습니다. 이건 온라인에서 저희들이 간단한 실험을 한 겁니다. 실험을 간편식을 내는데 이게 어떤 클레임이 붙어 있는 것을 선호하는지는 실험을 이제 했는데요. 40, 50 이렇게 나오는데 여성으로 가보면 흥미로운데요. 여성으로 가게 되면 그 강화에 대한 것보다는 저감, 특히 20대 여성들이 저감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탄수화물 저감된 간편식, 그다음 칼로리가 저감된 간편식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30대 여성들은 뭔가 좀 섞여 있죠. 왜냐하면 40, 50, 60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더 내추럴한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3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한번 쪼개봤습니다. 즉 25세에서 30대 후반까지 39가지의 여성을 자녀가 없는
분, 자녀가 있는 쪽 나누고 그에 해당되는 남성을 자녀가 없는 쪽, 있는 쪽 봤는데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던 것은 자녀가 있는 20대 중반, 중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여성은 없는 쪽 같은 경우는 자신을 위한 소비를 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위한 소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하는 클레임 자체가 다르죠. 남성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헬스 앤 웰리스에 대한 이 선호 성향 자체가 주식으로도 넘어가게 되는데 예전에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단백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식이섬유의 강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을 방금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걸 먹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먹었느냐?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파우더라거나 액상이라거나 이런 건기식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형태로 많이 우리가 먹었습니다. 하지만 헬스 앤 웰리스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쟤는 제대로 먹고 일상식에서도 일상식의 형태로 먹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밥도 지금 그 형태가 바뀌고 있죠. 여기에 쌀 대신 쌀과 비슷하게 생긴 칼로리가 매우 낮은 소재를 넣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쌀의 일부를 드러내고 거기다가 메밀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쌀 자체를 고단백미 품종 자체를 바꿔서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낮추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이런 이제 시도들도 있고 뭐 빵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백질 함량을 이제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면이 되겠습니다. 면에 대한 그 사람들의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들을 좀 찾아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면을 먹을 때 다른 음식들과 다른 행동이 나오는데 면은 우리가 흡입을 하지 않습니까?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때 면이 경쾌하게 흔들리는 소리와 느낌에 우리가 상당한 쾌감을 느낀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그렇게 빨아먹을 때 무엇과 관련됐다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렸을 때 부모님 품속에서 젖병을 빨아먹던 그때 그 안정감까지 느낀다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한 어떠한 선호는 그 포기하더라도 나는 면에 대한 즐거움을 못 버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특히 면 쪽에 있겠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근거를 저희들이 가졌는지는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데이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소재가 앞으로 면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면 시장 규모는 피크를 쳤다가 코로나 기간 동안 잠깐 떨어져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저기 이제 보이시는 이제 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면만 말씀드린 겁니다. 간편식은 빠져 있는 겁니다. 요걸 보실까요? 국내에서 출시된 민텔 데이터 신제품을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은 말 그대로 면 제품이 되겠습니다. 생면이라거나 숙면이라거나 겉면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소비자들이 면 자체를 직접 구매를 하게 되면 집에서 조리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별로 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간편식, 즉 그 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B2B의 거래의 어떤 확률이 계속 올라간다는 게 되겠죠.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면과 관련된 제품의 수는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대체 소재면이라고 했는데 대체 소재면은 뭐가 있을까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봤더니 첫 번째 소재가 콩을 활용한 두부로 만든 콩두부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콩이 아닌 그리고 쌀이나 밀가루가 아닌 그 이외에 그 곡물을 쓴 기타 곡류면들이 있고 세 번째가 그 해조류를 쓴 해조류면이 있습니다. 칼로리가 많이 낮죠. 그 다음에 동물성 소재를 쓴 면도 있더라.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콩면에 대해서 콩과 두부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콩과 그 두부가 들어간 면 시장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파스타류 신제품을 보시게 되면 2016년 이래로 굉장히 신제품이 매년 많이 출시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출이 아니라 신제품의 출시추입니다. 계속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걸 보시게 되면 빨간색 그래프는 파스타가 아닌 면 제품으로서 소재가 콩이라거나 두부를 활용한 것들이 되겠고
까만색은 그것이 파스타의 형태로 출시된 겁니다. 여기서는 간편식은 뺐습니다. 예, 면 가지고만, 면 제품으로만 봤는데 이렇게 파스타 제품이, 신제품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제품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럼 어떤 제품들이냐? 예, 보시게 되면 일반 면 같은 경우에는 녹두나 완두를 이제 활용한 것들, 일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유사 제품이 이제 나왔죠. 이게 그 두부로 만든 면인데 소면 형태로 나온 거, 그다음에 그 콩분말과 밀가루를 섞어서 만든 것, 그다음 영국에서 나온 것인데 완두콩으로 만든 면, 예, 그다음 여러 가지 두부면도 있습니다. 그럼 파스타는 도대체 뭘까? 주로 병아리 콩이나 렌틸 콩을 소재로 한 이러한 파스타 면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이 시장이 열릴까 말까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파스타는 먹고 싶은데 면은 너무 좋은데, 이게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높고 단백질 함량이 너무 낮아, 밸런스가 맞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품들이 되겠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신제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예. 자, 국내에서도 1세대 면들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넓적한 두부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면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사실은 중국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식감은 아닌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마라의 마음을 열면서 같이 마음을 연 케이스가 되겠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소면의 형태로 나오는 두부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막 시작했습니다. 이 시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도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고, 샘표 같은 경우에는 겉면으로 지금 냈는데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콩면, 두부면 관련된 제품에 있어서의 클레임을 보게 되면, 콩면, 두부면들이 어떤 클레임을 가지고 나오냐? 우리는 단백질이 강화된 거야 라고 하는 클레임을 붙이기 매우 용이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뭐냐면 두 번째, 식이섬유를 우리는 강화했어 라고 하는 클레임을 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겠죠. 예. 자, 이번엔 기타 곡류면, 곤약을 포함한 기타 곡류면을 보겠습니다. 역시 신제품이 꾸준히 더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소재를 쓰는지를 봤습니다. 예, 메밀이 넘버원 있습니다. 예, 국내 뭐 일본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메밀이 들어간 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키노아를 소재로 한 것들, 세 번째가 기장, 귀리, 보리를 활용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밀과 키노아의 신제품 출시 추이가 이제 그 눈에 띕니다. 해조류면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지금 출시되고 있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고, 동물성 면이 나옵니다. 동물성 면은 근데 사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죠. 어묵면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계란면인데, 물론 이제 반죽을 할 때 계란을 넣는 것도 있겠지만, 얘는 계란으로만 만든 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계란과 물로만 만든 면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번 저 사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중국 겁니다. 이게 뭐냐면 새우로만 만든 면이고요. 얘는 그 닭가슴살로, 닭고기로 만든 면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방송에서도 잠깐 소개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대체 소재면으로 이제 국내에 더 많이 출시될 걸로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체 소재들은 영양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봤더니 콩면, 두부면이랑 그다음에 기타 곡물 같은 경우에 칼로리 함량이 대강적 저런 식으로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해조류면이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이 훨씬 칼로리가 낮은 면들이 해조면으로서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죠. 탄수화물 함량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제 식이섬유의 양인데, 식이섬유가 의외로 콩면, 두부면이 식이섬유 함량이 매우 높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해조면 같은 경우에 최근 나오는 신제품들이 식이섬유를 강화한 신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백질 함량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콩면, 두부면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단백질 높은데요. 100g당 대략 17, 18에서 한 20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 비교적 높은 함량의 면들이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나오는 신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먹어보면 다 그 잘 만든 것들인데요. 이 제품은 이제 국내 제품이 아니고 단백질 함량이 무려 50g이 들어가 있는 어마어마한 고단백인데요. 단백질만 많이 넣으면 될까요? 식감이 떨어집니다. 향이 나빠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그 푸드테크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중에서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단백이라거나 다른 제 소재를 썼을 때 우리가 입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면을 먹을 때 그 경쾌함과 흡입감, 그러한 것을 개선해서 기존에 먹던 면과 유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푸드테크 기술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포지셔닝 맵을 한번 그려서 현재 국내 출시된 제품들의 특성을 봤습니다. 기존의 면과는 확실히 차별화된 제품들이 지금 이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이런 주식류 대체 소재들 중에서 밥류도 있고 빵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면 중심으로 이 시장이 틈새가 열리면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식 외식에서의 탄수화물, 정말 우리가 탄수화물을 덜 먹을까요? 탄수화물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 통계를 봐도 전반적으로 탄수화물의 섭취는 감소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감소하고 있고, 뭐 여기서 특히 단당류, 이당류들, 단 것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게 다 감소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말하기 쉽게 여기에 있는 위에 있는 주식류에 관련된 걸 그냥 저희들이 탄수화물 제품이라고 했고요. 아래에 있는 디저트류들을 그냥 당 제품이라고 그냥 명명했습니다. 그렇게 용어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통계청의 데이터입니다. 통계청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각 가구에서 내가 집에서 소비하기 위해서 구매한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쌀 감소하고 있습니다. 찹쌀도 굉장히 감소하고 있고 쌀은 정말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밀가루의 구입도 많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은 줄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면의 즐거움은 포기하기 어려운 거죠. 하고 있고 당면도 올라가고 있고, 밥은 줄여도 면은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떡 살짝 올라갈까 말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빵류도 지금 식빵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탁탁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감자는 제자리. 고구마가 한때 이 다이어트용 소재로서 우리가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최근 구매가 많이 이제 줄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당 제품류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자의 구매는 코로나 이후에 성장을 했고 아이스크림도 올라가고 젤리류도 올라가는데 초콜릿과 특히 이제 껌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밀려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주식류를 방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집에서 내가 먹기 위해서 식재료로서 구매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 주식류들을 외식으로 어떻게 섭취하는지를 봤습니다. 자, 먼저 밥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밖에서 나 오늘 밥 사 먹었어. 외식에서 식당에서 밥 사 먹어서 하게 되면 거기서 밥을 먹었으면 공깃밥일 확률이 가장 높고요. 의외로 초밥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김밥, 볶음밥 순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2021년 대비 2022년 파란색, 2022년 대비 2023년 외식에서의 각 식당별 이 판매 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이게 이제 한국신용 데이터의 데이터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는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것은 2021에서 22, 2020에서 23 다 성장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파란색은 다 감소한 거고요. 초밥이 많이 감소했는데 사실 여기에는 배달이 빠져 있습니다. 배달 때문에 성장한 부분은 빠져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직접 가서 먹은 걸 보시게 되면 성장한 것들과 감소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면들이 되겠습니다. 내가 면을 먹었다라고 하면 냉면일 확률이 17%. 냉면을 정말 많이 먹네요. 그 다음에 소면이라거나 짬뽕 등등을 많이 먹는데 면은 빨간색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밥은 줄여도 면은 외식 상황으로도 계속 늘리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빵류가 되겠습니다. 빵류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성장하는 것도 있고 감소하는 것도 있는데 성장하는 것 중에서 흥미로운 건 베이글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베이글이 굉장히 우리 생활 깊숙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간식류가 되겠는데 요거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이제 그 당 제품들 같은 경우에 봤더니 성장하는 것들은 과자류라거나 초콜릿들이고 그다음에 감소하는 것은 푸딩과 껌이 그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음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료 시장은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음료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음료를 마셨다고 하면 절반이 커피이고 그다음에 탄산음료 정도 되는데 제로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 중에서도 이게 40대, 50대 여성인데요. 이 커피, 차, 식물성의 탄산음료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먹고 4050 여성이 가장 중요한 세그먼트다. 여기 나와 있는 무알콜 맥주, 디카페인 커피 전부 다 40, 50대 중심으로 여성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40,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좌측 하단으로 가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세그먼트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측 이제 상단이 많을수록 더 중요한 세그먼트인데 4050 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는데요.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엠브레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편의점 쪽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외로 차 시장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 편의점에서 차 판매량이 지금 2023년 3월 지나면서 크게 성장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성장했는지 봤더니 역시 의외였습니다. 홍차가 성장하는 걸, 홍차가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아니, 홍차가 이렇게 많이 팔려? 이상한데 이렇게까지 많이 팔리지 않았는데 주로 헛개차 이런 걸 많이 먹었었는데 라고 해서 그 엠브레인 데이터를 조금 더 열어봤더니 여기도 이 제로 홍차류가 많이 나왔구나. 역시 사람들이 제로에 끌리는구나 라는 거고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요. 심지어는 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편의점 기준으로 이제 봤을 때 엠브레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는 일반 탄산음료보다 제로 탄산이 훨씬 더 많이 팔립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과체 음료에서도 이제는 제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시장 상황을 많이 이제 바꾸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편의점 그리고 온라인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 단백질 음료라고 하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나오면서 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심으로.